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최근 기술주 변동폭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배당주보다 기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장기로 오래 투자했을 때요. 지금은 아침엔 엄청 추웠다가 점심때는 여름처럼 덥다가 다시 저녁 때는 추워지는 봄 날씨처럼 주가 변동이 심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전 경험을 쌓기에는 좋은 시기이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QQQ나 제가 추천드린 기술주 월정액 소액 분할 정기 투자에 대해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장기로 오래 투자할 분이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장기는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이건 그동안 미국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월정액으로 장기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ETF 말고 이 많은 기술주와 성장주 중에서 장기로 가져갈 주식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글입니다. 구글 하나만 투자하세요. 구글만 투자하면 수익률이 엄청날 거예요. 구글만이 당신의 답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구글입니다. 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기술주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이 포함된 ETF를 기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플랫폼 시대이고 이런 플랫폼 시대에 빠른 개발 반영은 필수입니다. 예전처럼 뭐 하나 반영하는데 몇 개월 걸리면 요새는 퇴출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플랫폼 개발 방식이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 MSA를 하기 위해서는 OS 가상화인 도커와 도커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벌써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번 1부에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IT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트가 뭐죠? 요새 앱내 고등 래퍼를 보면 드롭 더 비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비트가 뭔가요? 바로 0, 1입니다. 쿵짝!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신호를 인식해서 연산을 처리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럼 0은 뭔가요? 0은 컴퓨터에서 false, 거짓입니다. 1은 true, 참. 보통 1 이상을 참으로 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전원 표시가 거의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게 0과 1로 보이실 겁니다. 0은 false, power off. 1은 true, power on. 아직까진 어렵지 않으시죠?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베어메탈이라고 하는데요. 딱딱한 철 느낌이라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이 하드웨어 박스 기본 3요소는 바로 CPU, 메모리, 디스크입니다. 요새 CPU, 메모리, 디스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메모리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걸 영어로 버즈워드라고 합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설명하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윙윙 도는 게 버즈워드입니다. 메모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일단 메모리를 설명하려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설명하긴 좀 어렵잖아요. 일단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디스크 안에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보통 블라블라.exe 파일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EX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됩니다. 보통 C 드라이브 디스크 안에 크롬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즈워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러분,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맥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다 OS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바로 하드웨어 리소스 매니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CPU, 메모리, 디스크를 어떻게 사용할지 관리해주는 것이 OS입니다. 하드웨어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하드웨어 위에 OS를 설치하면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이 생깁니다. 유저 공간에는 보통 프로그램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커널 공간에는 시스템 콜을 통해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통신을 하는 IPC가 있습니다. 커널 영역에서 시스템 콜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호출하면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커널을 통해 하드웨어 리소스, CPU, 메모리, 디스크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시스템 콜을 통해서요. 커널은 사전적 의미로 씨앗 핵인데요. 옥수수 알갱이도 커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OS 커널이 있죠.
그럼 사용자가 이 OS에 명령을 보내려고 하면 커널이 인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보내야 되는데요. 하드웨어 OS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쉘은 영어로 조개 껍질인데요. 조개 껍질은 조개를 보호하는 보호막 있잖아요. 이렇게 커널 주위에 껍질처럼 있으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받는 게 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쉘 스크립트를 쉘에게 보내면 그걸 커널이 받아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즈워드 가상화. 이제 하드웨어 박스는 익숙하시죠? 이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호스트 OS를 설치하고요. 이 위에 가상으로 CPU, 메모리, 디스크를 할당한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 자원으로 만들어서 구성, 사용, 관리하는 방법이 가상화입니다. 보통 요새는 소프트 디파인이라고 하는데요. SDX, SDN,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SDS,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SDD,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 그럼 클라우드는 뭘까요? 이렇게 가상화로 만들어진 가상 머신을 특정 사용자가 어떤 OS,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낮은 성능의 컴퓨팅 파워로 높은 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가 되면 어떤 디바이스, OS 상관없이 중앙의 클라우드 센터에 생성된 가상 머신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핵심 기술이고 구글이 영원한 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말씀드린 MSA 기반의 빠른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와 클라우드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더하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 다음에 2부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다고 너무 축 처지지 마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롭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